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얼굴도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과장입니다. 제가 활동을 할 때 다니엘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라고 그냥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오토데스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확산을 임무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참가자분들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역설계 트렌드입니다. 보통 역설계라고 하면 저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하게 리디자인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뭔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좀 우리 2시간 동안 하는데 좀 쉬었다 하자라고 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해서.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 3차원 스캐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캐너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3차원 스캐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스캐닝에는 이게 접촉 방식이랑 비접촉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접촉 방식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품을 우리가 스캐닝을 했으면 데이터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 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스캐닝 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로 막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할 때 항상 이제 힘든 부분이 이 데이터를 변경을 할 때 약간의 이제 모델링 팁이나 모델링 스킬들이 필요로 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닝 데이터를 만들 때 스캐닝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 반사가 되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또 비접촉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서페이스를 뿌려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신에 접촉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캐닝을 하게 되면 STL이나 OBJ 파일로 변경이 되죠. 그런 게 이제 넙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폴리곤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폴리곤 파일을 이제 우리 CAD 데이터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하나를 오늘 소개를 좀 드릴 텐데, 그 제품을 해서 STL 파일을 보통 우리가 바꿀 때 굉장히 많은 노가다를 합니다. 근데 그런 노가다 없이 클릭 한 2번 만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Q&A 남겨주신 거는 마지막 Q&A 시간 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들이랑 그다음에 나날이 같이 지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날이 지난 새로운 제조 방식을 이 회사가 적절히 활용을 하면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 촉, 그리고 감각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을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는 오토캐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1987년 정도였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도면이 다 종이에 있었죠. 그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로봇들, 그리고 대량 생산에서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다 품종이 되었으니까 만들어내는 품목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적재적소에 잘 만들어내는 게 이 제조기업들의 굉장히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카테고리들이 소비자들한테 곽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트렌드를 앞서 나가면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제조업도 같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가치를 담은 제품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하고 이런 사람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퓨처 오브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이제 기술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머시니스트분들, 그 모든 작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토데스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분들은 다양한 전문 지식들과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셔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오늘 스캐닝 기술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았던 스캐닝 기술과 지금 새로 나온 스캐닝 기술이 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도구도 적절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끊어져 있지?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이 일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불량이 생기고 뭔가 공구 마모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깎고 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납기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프로세스 초기에 이런 리스크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설명드리는 스캐닝 기술도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제 고려 사항이 필요로 한데 그런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발생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게 아마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들의 역할이고 매니저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머티리얼들 실제 소재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사용하는 데 부분에서 우리가 배기가스는 계속 감소시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는 고객들이랑 저희가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시켜가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그 줄인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기업의 비전이죠. 그래서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비용, 그리고 규정 준수, 그리고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계속 이제 앞서 나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ESG 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매니팩처링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린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매니팩처링. 이 세 개 중에서 교차점을 이뤄 나가는 게 제조회사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린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이 스마트 제조는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최적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저희가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를 평가를 하고 다양한 이제 수명에 거쳐가지고 관리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됐을 때 우리 제품이 더 뛰어난 제품이 만들어지고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순환형 경제 모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고 폐기물을 폐기했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 원형 모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할지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캐닝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시간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 예전에는 만들었으면 판매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보통 우리 가전제품을 실제로 사게 되면 이 가전제품에 대한 부품을 2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기업들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 고객들이 앞으로 이제 제품을 사게 될 때 단순히 외형이라든지 그냥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후속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정돼야 될 부분, 우리 데이터가 과거에 사용됐던 데이터랑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다르고 고객들이 왜 이번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애자일하게 굴러가면서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푸시 버튼 매니팩처링이라고. 아마 미래로 점점점 가게 되면 자동화 그리고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우리 데이터가 굉장히 심리스하게 연결되어서 고객의 손에 가기까지 원클릭만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지금 3D 프린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 앞에서 클릭 한 번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프린팅이 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제조 기업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동의들 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랑 XR 커머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비대면 시대에 또 새로운 영업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실제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3D 스캐닝을 통해서 3D 데이터로 만들고 관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상의 세상, 그 현실을 초월한 세상. 예전에 이런 1992년대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핫한 메가 트렌드가 되었죠. 이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접속해 보신 분들은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왜 굳이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지? 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토데스크에 다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3D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참 재밌고 즐거운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3D 설계에 이렇게 딱 포커스 돼 있으신 분들은 설계를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3D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3D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인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냥 가상 공간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뛰어들 플랫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실무 경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봉이 김선달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가상의 공간을 부동산 개념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를 판매하시는 분들, 아까 앞서서 자동차라든지 농기계,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다양한 고객들과 글로벌하게 소통하실 수 있어요. 뭔가 브랜딩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스캐닝이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광배역 스캔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 이런 부동산을 판매를 할 때 그냥 판매하지 않아요. 약간 토지 개념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형도를 직접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구성 요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돼요. 뭐 이런 아바타 아니면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월드라는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이제 에셋들이 제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올려놓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인데 이게 마켓플레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아이템들을 사고 실제 우리가 모바일 접속자들을 PC 접속자들과 한데 이제 어우르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커머스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케아에서 브로셔를 제작을 할 때 사진을 직접 찍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보는 잡지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다양한 제품의 이미지 컷들은
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렌더링한 이미지들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케아에서 제품을 사다 보면 컬러 색상을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컬러 색상만 변경시키면 이런 고해상도의 데이터로 이미지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 중에서 하나는 렌더링 샷이고 하나는 직접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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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탁. 네, 여기서 왼쪽이 렌더링 샷이에요. 아마 다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렌더링입니다.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잠깐 그리기. 네. 여기가 렌더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렌더링 기술들이 발전을 했어요. 발전하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이런 이제 에셋들인 거죠. 이런 에셋들을 만들 때 3D 스캐닝 기술들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D 스캐닝 기술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해외에 웨이페어라는 이런 홈 데코의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샘 같은 곳이겠죠. 우리 뭐 오늘의 집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모든 3D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3D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R&D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분들이 렌더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죠. 그럼 고객들이 많이 클릭하는 색상 아니면 고객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이제 색상들을 보여주면서 이 소비 욕구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드로잉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은 다들 이커머스 시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보면 제조업체들에서도 이런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 홈페이지에 3D로 본인들의 제품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더 자세하게 보고 굳이 상담자랑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제품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죠. 제가 뒤에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와이프가 인스타그램으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라이브 쇼핑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제품을 이 제품이 약간 대형이에요. 근데 그런 대형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실물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렌더링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렌더링 이미지에서 넘어가서 XR, VR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그냥 이미지만 활용하고 있는 곳과 이렇게 3D를 배치를 하고 본인들의 집에다가 직접 배치를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효과를 주게 되죠. 아마 유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뭔가 빠른 트렌드를 반영한 업체를 소비자들은 더 신뢰를 할 거고 고객들도 이 회사 믿음직할 만하다. 이 회사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 하드웨어 업체들의 홈페이지도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XR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이 홈페이지 안에서 그대로 내 제품의 색상을 변경해 본다라든지 아니면 분해샷을 그 안에서 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해졌죠. 그리고 XR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실제 내 손에 있는 부위에다가 실제 실물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애플에서는 실제 XR 장비를 실제로 이제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데 안에 다 3D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3D 스캐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시들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지털 포토 스튜디오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도 다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는 게 굉장히 예전에는 고급 스킬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한 30시간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퀄리티가 조금 더 낮은 수준이면 한 4시간이면 충분히 렌더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팀장님이랑 같이 이런 교육도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D 웹뷰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이제 렌더링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바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샘소나이트 홈페이지입니다. 네, 샘소나이트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색상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픈하고 싶은 부분을 오픈하겠다라고 하면 안쪽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고객들한테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욱더 이 홈페이지에 체류를 시킬 수 있고,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더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렌더링,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뭔가 이렇게 뭐랄까 경험을 굉장히 요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됐을 때, 내가 이제는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저는 이제 바이크를 즐겨 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와이프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크 회사들도 이러한 이제 웹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옵션을 추가하거나 나의 데카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 옵션을 추가했을 때 금액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 회사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회사를 컨택해서 같이 일한다고 하면 이게 이 회사를 믿고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례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요새는 누구나 또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기존의 옷이나 제품들을 이런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만들고 거기에 렌더링 재질을 입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형태만 잡아놓고 그 형태를 가지고 렌더링 입힌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AR에 특화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AR 키트를 활용을 하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도 잘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링크를 제 발표 자료 보시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의 아이폰에서 바로 이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또 추가로 한번 보여드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내 제품을 들고 있는 사람 자체를 내 공간에다가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들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AR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AR 기능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 AR 기능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어플에서도 나이키 어플은 지금은 아닌데요. 나이키 어플에서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신발을 내가 신어본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보고 그 다음에 내 발 핏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내 옷이랑 어울리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3D 데이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시 제조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Roger, go for deploy. The idea of colonizing another world has always been a fantasy of ours. It is in our nature to pioneer new lands, to settle and inhabit even the most unforgiving environments. If NASA's astronauts are to have a long-term presence on the Moon or on Mars, they'll need to figure out ways to build habitable structures. Something that will protect them from the extreme temperatures, radiation, and micrometeorites. NASA's engineers face a major challenge. Shipping large quantities of cement or other heavy building materials aboard a rocket just isn't practical or cost-effective. Engineers at NASA's Swamp Works are developing a solution: 3D printing habitats on other planets using natural resources found on-site on the planet's surface. Along the way, we discovered what they are doing, and then we realized how this could be utilized for the industrial construction, how we can build the sustainable structures. Using new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latest advancements in material science, structures can be sustainably built using a combination of local materials and lightweight recycled materials. By mixing small amounts of plastic waste with lunar or Martian regolith, similar to dirt and rock found in desert climates on Earth, a cement-like structure is formed and composited into place with robotic precision. We are using Fusion 360 for the design, PowerShape for the redesign, and PowerMill for the toolpath generation. The technology that we're seeing today is incredibly valuable because it's using automation in order to produce that. So that means that I can repeat the process in even the most remote area of this planet.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being developed on this project have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do construction here on Earth, too. Plastic pollution could be recycled to sustainable 3D printed streets, sidewalks, playgrounds, even habitable structures. This is really the future of making things, is how we reimagine designing for manufacturing. So now we need to rethink how we design and manufacture parts by joining these two skills in one. We have the opportunity to advance them together in order to reach new frontier, either to impact the life here, but as well the life in the Moon, in Mars. Ignition sequence start. 3, 2, 1. 네, 제가 조금씩 쉬어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영상을 좀 넣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제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융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적층 제조를 직접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저희 커뮤니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지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다들 적층 제조를 아셔서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절삭 가공만 하신 분들도 더 대다수고 적층 제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조랑 절삭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 스캐닝이랑 이런 적층 제조랑 절삭 가공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실제로 스캐닝을 통해서 적층 제조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절삭 가공을 했을 때 절삭 가공을 한 뒤에 실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스캐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밀 가공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캐닝 장비들이 활용이 됩니다. 적층 제조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속 분말을 활용해서 적층하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이게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존의 방식이랑 좀 다르게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린팅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정확한 데이터와 아니면 그 실제 유로를 내가 절삭 가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저측 가공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로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비파계 X선 스캐닝이 꼭 필요로 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까 심사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금속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북 테크노파크에 꼭 좋은 서비스들을 기술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층 제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절삭 가공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방식을 하이브리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적화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 부품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최근에 자동차 업계 그리고 항공 분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GM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에 GM 공장 라인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이렇게 한 100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조립 라인에서부터 실제 생산 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도입이 됐고 기술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자동차는 한 3만 개 이상의 부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 부품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듈화되고 있고 그 모듈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생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GM에서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GM의 CEO인 메리바라라는 분이세요. 그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혁신을 계속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라인업을 만들어 놨고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줄여야 되는 미션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그런 부품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오토데스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각 부품에 대한 위치, 구성 요소, 하중과 같은 제한 조건을 넣으면 그 제한 조건에 맞춰서 엔지니어링을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정말 엔지니어가 이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층 제조로 만들게 되고 적층 제조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면서 보다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제 에어리언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 부품을 적층 제조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런 부품을 우리가 적층 제조로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는 추후에 뒤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살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살빼기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게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적층 제조를 하게 되죠. 이런 적층 제조를 이제 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기술이 스캐닝 기술이에요.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공차는 제대로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한 20% 절감이 되고 강성이 20% 절감이 되고 무게가 4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부품에서 여러 가지 모드들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t General Motors, we're all about putting our customers first and at the center of everything we do. If we can take a mile per gallon of fuel economy off, if we can extend our range 10 miles in an electric vehicle, that can be a huge competitive advantage for General Motors.
As you start looking into the future, generative design paired with additive manufacturing can be completely disruptive to our industry to deliver those functionally optimized designs and deliver performance to our customers that they couldn't get any other way. We've been doing additive manufacturing at GM for over 30 years. Rapid prototyping, assembly tooling, jigs, fixtures. How do we take that next step? Getting people to think differently. Not migrate back to, well, we can't do it. Additive manufacturing can enable us to do this. We have some very unique design challenges in some of our upcoming vehicle programs. One of those was the seat bracket. That seat bracket is very important from a functional safety perspective. How can we fully functionally optimize that design for mass? We chose to use generative design as our design tool to come up with different options for the seat bracket. Normally when we face a design challenge like that, we may come up with 2 or 3 different design options, but with generative design, we could come up with over 150 some solutions that we just couldn't have thought of with any other existing design tools. We formed a partnership with Autodesk. We thought it was a unique opportunity to really use those tools to deliver a design that we couldn't come up with any other way. We've run it through our normal set of test procedures that are required for this part. This part is so much better than the previous part. 40% mass savings, at the same time getting 20% stronger, far exceeded my expectations of what we could achieve. We have many different parts and pieces on our vehicles, over 30,000 on average. So now the real challenge is to find all those different applications where we can apply the same principles of generative design to really optimize our vehicles further. 그래서 금속 프린팅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유로나 다양한 이제 메쉬 구조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3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고, 여러분들도 이런 3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스캐닝 기술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걸로 서론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흥미가 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스캐닝 종류와 특징,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보셨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것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D 스캐닝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캐닝에 대해서는 뭔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2D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보급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2D 문서를 스캔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2D 스캐닝 방식을 좀 더 이제 3D화 시켜가지고 스캐닝하고 있는 게 3D 스캐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캐닝할 대상, 물체가 이제 꼭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스캐너 장비가 필요로 해요. 그 물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대로 이제 손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캐너 장비가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캐너 장비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이제 힘을 실어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D 스캐닝이라고 하는 게 산업 분야랑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나뉘어져요. 4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정밀도, 그다음에 이동성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사용 편의성, 그다음에 스캐닝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나눠지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그 스캐닝 종류랑 특징으로 보면 이 대상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서 접촉식이랑 비접촉식으로 구분이 돼요. 실제로 접촉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끝에 뭔가 이렇게 탐촉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체에다가 직접 닿게 만들면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테인리스 같은 빛반사 때문에 스캐닝이 안 되는 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접촉식 방식으로 스캐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제 검측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 검측용으로 좋죠. 그리고 비접촉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제 스캐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나 백색광을 물체에다가 쏴요. 그래서 반사된 시간을 측정하고 거리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런 스캐닝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로라든지 이런 광대역 스캐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라이다 방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접촉식 스캐너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저희 집엔 없어요. 저희 집엔 없지만 이런 우리가 로봇 청소기 이런 친구들도 로봇 청소기도 이제 이렇게 막 공간을 스캐닝해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이런 이제 기술들과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접촉 스캐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접촉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을 이제 안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다 몰라서 함부로 이제 이야기 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실제 비접촉 스캐닝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처럼 직접 조종하지 않아요. 실제 내가 이제 레이저를 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하고 얘가 이제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스캐닝 데이터가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캐닝 데이터가 쫙 들어오는 이제 방식도 있고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3D 데이터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이제 1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이다가 더 들어가 있죠. 그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방식으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걔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바로 전환을 또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넓은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도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공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다르게 하면 이런 공차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우리가 이제 뭐 그림자로가 이제 가려지거나 물체 표면의 마감이 뭐 반짝이거나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인체의 일부분을 내가 스캐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인체가 좀 흔들렸거나 했을 때 이 파트를 다시 얼라인 시켜주는데 또 약간의 시간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캐닝을 이제 이미 하신 분들은 우리가 스캐닝을 할 때 이 포인트 점들을 이렇게 막 마커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팔을 스캐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팔 스캐닝 할 때도 제가 막 이렇게 고정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마커를 다 붙여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 다음에 의료기기 중에서 부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스터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접촉식 3D 스캐너 종류와 특징을 보시면 뭐 이렇게 나눠져요. 이 보급형 핸디 스캐너, 정밀형 핸디 스캐너, 정밀형 고정 스캐너, 뭐 다관절 암 스캐너, 광대역 스캐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급형 핸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쉽고 쉬우면서 빠르게 스캐닝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밀형 핸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정밀도가 필요로 하죠. 보통 이제 기존의 부품을 스캐닝하거나 아니면 차량 스캔할 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형상을 자유롭게 스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고급 사양으로 가면 한 0.5mm까지도 공차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형 중에서 고정 스캐너들이 있어요. 뭔가 움직이지 않는 제품은 내가 스캐닝할 때 쓰는 거죠. 이게 고정밀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취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관절 암 스캐너도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은 프로빙을 활용을 해서 이 고정형 스캐너로 측정을 하는데 이 스캐닝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빛반사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관절 암 스캐너는
이게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쪽 부분도 측정을 하고 스캐닝을 하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한 0.02mm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광대역 스캐너가 또 있는데, 광대역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곳, 네, 좀 넓은 곳들 스캐너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이제 실제로 공장들, 저희가 실제 지어진 공장들은 브라운 필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브라운 필드 안에 있는 공장을 스캔할 때 이런 광대역 스캐너가 사용이 됩니다. 이 광대역 스캐너로 스캔을 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우리가 취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포인트 데이터 클라우드를 바로 이제 3D로 변환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내가 3D 모델링 데이터랑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공차가 이게 접촉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딪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야, 오늘 이제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이제 비파기 검사 분야인데, 이 X선 3D 스캐너라고 불러요. 저도 이제 X 스캐너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고, 그때 팀장님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형상이랑 내부 구조를 동시에 이제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장비를 보면서 활용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오신 분들이 꼭 이 장비를 이제 주목하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역설계할 때 내부 구조를 우리가 뜯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역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는 좋은 예제들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배터리 모듈들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X선 3D 스캐너 오픈랩입니다. 그래서 꼭 적어 놓으셨다가 검색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이런 이제 스캐닝 장비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장비에서 스캐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스캔된 데이터를 메시 데이터로 변경을 시켜요. 그 다음에 메시 데이터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 X, Y, Z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3D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이 X, Y, Z 축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호환해서 쓰고 서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 원점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메시 데이터에서 수정할 부분들, 끊어진 부분들, 깨진 부분들을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STL 데이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STL 데이터를 실제로 CAD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 CAD 데이터로 바꿔줄 때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3D 프린팅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든 제품을 이런 이제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다양한 재질들을 입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데이터랑 조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내가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내 제품을 이제 R&D 하는데도 레퍼런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실제로 제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제 복부에 대한 사진을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일일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저는 이제 최근에 금속 프린팅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해왔는데 미리 알았으면 팀장님한테 다양한 제품들 건의를 좀 해줬을 것 같아요. 안에는 유로를 저희가 직접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는 절단해서 봤거든요. 근데 절단하지 않고도 미리 다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안에 있는 미세한 홀 그리고 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서 금속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수소 관련된 금속 프린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스캔 하실 부분이 나왔어요. 오늘 저희가 스캔 관련된 웨비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최근에는 핸드폰에서 카메라에서 바로 스캔이 되세요. 네, 스캔 딱 하시면 지금 엑시선 3D 스캐너 오픈랩 홈페이지에 바로 연동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픈랩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면 그 발표 자료에도 요 QR 코드가 있으니까 스캔하셔가지고 꼭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3D 이제 스캐닝 응용 분야로 넘어갈 거예요. 3D 스캐닝 응용 분야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EC professionals are looking to digitalize their projects to optimiz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Crucial to this advancement is the ability to efficiently capture real-world conditions to establish an accurate link between the physical and digital world. With support for a variety of data platforms and sensors, AEC professionals use Autodesk Recap Pro to create an accurate 3D model of existing conditions within minutes, helping them better understand their project challenges. Whether it's to capture site conditions for a new project or as-builts for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buildings, roads, rail, water structures, or other infrastructure. Recap Pro provides the critical information professionals need to gain insights and make better decisions. Recap Pro supports BIM processes by integrating with industry-leading design tools such as Civil 3D, Revit, InfraWorks, and AutoCAD to further streamline workflows across the entire project lifecycle. To facilitate better coordination across teams, 3D models can be easily shared through Autodesk cloud-enabled collaboration platforms. With Autodesk Recap Pro, designers, engineers, and contractors can work with rich and accurate digital models of existing conditions, gain critical insights and make better decisions, monitor progress and enhance performance throughout the project lifecycle.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are placing high demand on new infrastructure projects and increasing pressure on managing existing assets. With today's real-world data, Recap Pro helps engineering professionals build a better tomorrow. 네, 잠깐 보였던 것처럼 스캐닝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발달과 함께 3D 스캐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제품 개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품 개발을 양산하는 동안에 다양한 단계에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스캐닝이 활용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를 직접 만들고 걔를 직접 테스트를 하면 만드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상의 데이터로 기존에 실제 내가 적용했을 때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들었던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이미 실무로 이제 제조했던 데이터들을 이런 스캐닝을 활용해서 3D 3차원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PC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치수 정보라든지 형상 정보 그리고 이제 간섭 정보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확한 실물 3차원 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고객들한테 다른 고객이 이걸 가져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밀도, 이동성, 사용 편의성, 위험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제 어디서 이제 응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캐닝을 해서 3D 프린팅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있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죠. 저도 이제 스캐닝을 해서 제 팔을 만든 다음에 그때 제가 만든 거는 여기 있는 팔에 있는 부목을 만들었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디더라? 갑자기 제가 이름 까먹네요. 저희가 이제 병원들이랑 이제 일할 때는 제가 의수 제작할 때 기존에 이제 절단 환자분들의 반대쪽 손을 스캐닝을 해서 그 오른쪽 손을 그대로 만들어 드려야 이런 작업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프린팅을 할 때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들이 있어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메쉬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작업을 한 다음에 프린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3D 프린팅에서는 슬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3D 프린팅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게 3D 데이터가 있는데 그 3D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슬라이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본 데이터가 깨져 있으면 슬라이싱이 이상하게 돼서 막 이렇게 프린터가 막 이렇게 위에 공중에서 막 똥을 싸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류를 이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메쉬를 최적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죠.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3D 프린팅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 응용 분야에서 역설계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고 있어요. 기계적인 부품을 저희가 이제 역설계를 해서 실존하는 이제 대상물로 정밀한 3D 디지털 모델로 이제 얻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제 역설계 전용 소프트를 통해서 STL 파일을 추출을 하고 그 STL 파일을 실제 CAD 데이터로 작업하는 거는 또 한 번 더 변환이 필요로 해요. 이런 이제 3D CAD 모델링 데이터를 이제 CAD 데이터로 만드는 툴 중에서 제가 활용하는 거는 이제 퓨전 360이라는 툴을 활용을 해요. 실제로 대상의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보고 그 데이터를 쪼개서 내가 이제 치수 기반으로 CAD 데이터를 재생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캐너 응용 분야 중에서는 측정이랑 검사 부분들이 있어요. 그 형상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밀도가 중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CNC 가공하는 가공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물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이런 이제 접촉식 방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3차원 스캔 데이터를 기존의 CAD 데이터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일반 이제 붉은색으로 띄는 부분들이 있고 푸른색으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붉은색으로 띄는 부분들은 실제 CAD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랑 매칭을 했을 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공차보다 더 벗어났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우리가 기하 공차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차를 인정해주는 그런 범위들을 설정해 놓는데 그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이 가공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구의 마모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가 뭐 떨리거나 아니면 툴패스가 잘못 나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이제 작업물이지만 실제로 이제 작업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측정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캔 데이터로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을 판별을 하게 되죠. 네. 어디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교정 기구나 치아 등의 환자 중에서 맞춤형 기구 제작하기 위해서 스캐닝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 보철물이나 인공치아 이런 부분들을 요새 스캐닝을 이제 치과에서 직접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치기공사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공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CAD/CAM 기술들이 같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스캐닝된 데이터를 바로 캠에다가 연결해서 기공사 분들이 그냥 소프트웨어랑 캠 장비를 다뤄가지고 그 기구물들을 만드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스캐너가 잘 활용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문화재 복원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 스캐너를 직접 들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제 그 장비들을 다 일일이 다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죠. 근데 요새는 스캐닝 방식 중에서 이런 방식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 찍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으로 찍은 데이터를 바로 3D 모델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네. 그게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애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 온 기술들인데 이 포토 투 3D 데이터 이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직접 내가 이거 문화재를 직접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재질 입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포토를 찍어서 바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저희 이제 사무실에 보건사에 있는데 보건사 뒤에 이런 이제 보건사절에 있는 탑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새 핸드폰 카메라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있으면 그런 것들 찍어가지고 바로 3D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약간 예제 이미지인데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네, 찍으면 그 포토로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3D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너졌던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구글 포토에서 다 다운을 받습니다.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서 얘 데이터를 복원을 시켜서 3D로 바꿔주는 기술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이런 문화재들의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진을 활용해서 바로 스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캐닝 기술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무궁무진해지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고고학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실제 이제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모든 고등학생들 태블릿을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플랜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이제 태블릿을 가진 친구들이 2D 이미지로 넘겨가면서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조금 더 고도화된 학습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스캔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네,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사이트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랑 이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이 컴퓨터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에서 조명을 조절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들이 수집해놨던 다양한 피사체의 2D 이미지들을 공개했다. 근데 이제 이 3D 스캐너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3D 스캔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떤 형상인지 계속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Virtual reality allows us to interact with and experience places in the real world or in imagined worlds. 요새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VR이나 이런 이제 지형을 만들 때도 스캐닝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이제 가서 사진을 찍은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절단시켜가지고 STL 파일로 빼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포토 그래픽이 왜 좋으냐면 내가 그냥 일반 스캐닝으로 스캔했을 때는 재질이 같이 들어오진 않아요. 요새 고사양들은 재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만든 데이터들은 재질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사진 찍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다 올려버리면 그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3D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활용하실 수 있죠. 네, 뒤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통 요새 이제 이런 STL 복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간단해지고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뭐 AR 플랫폼,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요새는 그리고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랑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남기는 부분에서도 이 스캐닝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규모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내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만 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때 드론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전경을 찍어 놓으면 그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바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교통사고 나는 부분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사건 현장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는 앞으로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산호초. 저는 몰랐는데 선크림 바르면 산호초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바다에 대한 형상들. 우리 나중에 그 구글 맵 들어가면 바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 바다로 들어가서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좌우 정면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이런 3D 데이터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올려주면 데이터가 3D로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재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는 거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요. 네,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걔를 3D 지형 정보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3D 지형 정보는 제가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비행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시티, 요새 스마트 시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이해관계자들이랑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영화의 뒤에 백그라운드 형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캐너 응용 분야는 토목공학이나 건축 측량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앞서 봤었던 지형 정보 있잖아요. 네, 지형 정보. 이런 부분들에서도 3D 스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다 일일이 측정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미리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보시면 거기서 이런 이제 이성균이 실제 드론을 가지고 띄워가지고 거기에 크랙 간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직접 올라가서 막 직접 측정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봐서 그 영상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지금 영상이 잠깐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거는 진짜 우스턴 다이맥스의 로봇을 스캐너 장비랑 달아서 사용하게 됐을 때 사람이 원래 이렇게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찍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아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 샌프란시스코 본사가 있는 전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해서 기존 이제 도로랑 건물들을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이런 Welcome 데이터들을 to BMW Production, Jensen. 하나로 이제 I'm 합치는 pleased to 기술들이 더 show you 나왔어요. why 이제 BMW 옴니버스라는 sets the 부분인데 standards for innovation 지금 and 보이는 what's 이제 needed. BMW Our 공장이 collaboration 다 with NVIDIA 버추얼에서 Omniverse and 만들어져서 보여지고 NVIDIA 있는 AI 거예요. leads into 그래서 a new 엔비디아 era 기술 of 중에서 digitalization of 옴니버스라는 게 최근에 automobile 새로 production. 나와서 Fantastic 저는 to be 굉장히 with 이 you 기술을 live. 많이 I'm excited to do this 주목하고 virtual 있고 factory visit with you. 앞으로 이런 We 디지털 are 공장을 inside the 만들고 digital twin of 이런 생산성 BMW's 올리는 데 assembly 굉장히 system, 좋은 효과를 거둘 powered 거라고 by 생각이 Omniverse. 들어요. For the first time, we are 근데 이제 able to 문제는 have our entire 이런 factory in 걸 simulation. 내가 만들려고 Global 하면 teams can collaborate using different software packages like 실제로 Rabbit, 이 공장 IKEA, 데이터가 또 or 필요하잖아요. point clouds 그때 to 이제 이런 design 포인트 and 클라우드 plan the 데이터 factory 스캐닝을 in 해서 real-time 가져오면 3D. 쉽게 The 적용할 수 있을 수가 capability 있죠. to operate in a perfect simulation revolutionizes BMW's planning processes. 그래서 나중에 요거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꼭 찾으셔가지고 BMW 보시면 safety.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잠깐 We 설명드리면 would like to be 요 able to 지금 do 이제 this 작업자가 at scale 작업하는 in 모션을 simulation. 그대로 모션 캡처를 That's 해서 exactly why 이 NVIDIA has 옴니버스에 digital 바로 human 연동이 for 돼요. simulation. 근데 내가 이제 Digital humans are 작업하는 trained with 와중에 data from 뭔가 이제 neurosurgeons. 불편함이 있어요. You 그러면 can then use 그 digital humans in simulation 작업자의 to test 체형에 new 맞는 workflows for worker ergonomics 제품을 and efficiency. 실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Now 그 your 데이터가 factory's 바로 employ 적용이 돼서 57,000 이 people 옴니버스에서 that share 실제 workspace with many 가상의 robots designed to make their jobs 시뮬레이션을 easier. 거칠 수가 있는 Let's 거예요. talk about them. You're right, Jensen. Use 2.0 그리고 이제 최근에 AMR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AMR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이 옴니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They can monitor complexity.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 기술에 촉을 세우고 언제든지 적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스캐닝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캐닝 이제 응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스캐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스캐너를 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진만 들고도 이런 이제 스캔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 스캐닝 오늘 웨비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내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나가다가 저거 좀 내가 3D 데이터로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사진 여러 개 찍어 놓고 이를 바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힐 수도 있는 거죠. 넘어가면서 뭐 세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포토 투 메쉬가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스캔 장비를 활용해서 메쉬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서 광대역으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주얼 소식에서 쓰는 게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게 요겁니다. 요거 사진을 제가 이렇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요. 근데 아마 이제 애플에서 라이다 개념이 더 발전되면 이런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이 나에 대해서 재질까지 입혀가지고 바로 데이터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테스트한 걸 뒤편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포토부스에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예전에 이제 3D 프린터로 한창 이제 출력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기술들이 더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무빙해서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는 거죠. 각도에서 찍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 사진 찍어서 그 애를 매핑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했던 거는 춘천에 있는 어떤 공간이더라? 디자인 센터였나?를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걔를 3D 변환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하기 좋은 거는 턴테이블 형식인 것 같아요. 턴테이블로 찍어놓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참 이렇게 놀라운 게 이렇게 다각도로 찍으면 이 각도를 인지한다는 게 참 놀라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도 알맞게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게 커머스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방식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쫙 찍었어요. 가방을 쫙 찍었는데 이 데이터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변경을 요청을 하면 클라우드 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퀄리티 괜찮죠? 네. 이렇게 나온 퀄리티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내가 이제 불필요한 메시들은 다시 이제 설정을 해줘요. 아까 잠깐 채팅창에서 이 메시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서 저걸 어떻게 손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메시 사이즈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메시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기능까지 되냐면 이렇게 보통 트라이앵글 메시로 스캔 데이터가 나와요. 걔를 이제 쿼드 메시로 변환해주는 기능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쿼드 메시로 변환이 됐다는 거는 그 쿼드 메시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가져와서 걔를 그냥 바로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걔를 뭐 익스트루드를 하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질들을 우리가 추가로 이제 넣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머드박스라는 걸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를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해서 더 입혀주는 거죠. 그럼 정말 실사처럼 나오게 돼요. 그럼 얘를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고 이 가방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한 질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도 완전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질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거는 이 건축 시공 현장이나 이런 실제 공사장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이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걔를 포인트 데이터로 3D로 바꿔주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광대역 스캐너를 활용하는 작업들이 날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좀 놀라운 게 이 애플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아이폰 12에다가 라이다를 이제 적용을 시켜놨죠. 그래서 우리가 스캔 장비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런 라이다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3D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3D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3D 스캐닝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그 넘긴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스캐닝을 하세요. 스캐닝하면 이게 다 STL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바깥으로 이제 빼주게 됩니다. 빼주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부분은 조금 손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고퀄리티의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다른 이제 CAD 데이터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작업이 손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잠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한 3시 50분 정도가 돼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은 퓨전 360이라는 툴이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 협업이 되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맷을 호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캐닝한 데이터를 STL 파일을 가져와서 CAD 데이터로 변환시키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 환경이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퓨전 360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런 부분들을 데모로 진행하려고 가져왔었는데 그냥 한번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퓨전 360이라는 툴은 클라우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캔 하실 부분인데 이 QR코드를 딱 스캔하시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게 예를 들어 스캐닝을 하더라도 내가 스캐닝한 데이터를 내가 스캐닝 요청한 사람이랑 계속 주고받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작업 과정들을 계속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QR코드 딱 손대시면 이런 이제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Continue 브라우저 딱 클릭하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공기질 측정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시고요. 3D로 막 이렇게 전환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이 요청한 사람이랑 이 작업하는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작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수정했는데 이 부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왜 이 부분은 수정 안 하셨어요?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닝 데이터를 만들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스캐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TL 포맷으로 폴리곤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2D 섹션을 쪼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솔리드 바디를 생성을 하세요. 보통.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돌출, 리볼브, 필렛을 추가한 다음에 구멍이나 보스나 리브 같은 경우로 데이터를 더 다듬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CAD 데이터를 생성해서 완료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캔 데이터랑 기존 이제 CAD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이제 CAD 데이터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툴이 퓨전 360이라는 툴이에요. 이 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메시 데이터를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CAD 데이터로 바로 변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데이터, 메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퓨전 360은 이 메시 데이터를 어떤 부분이 서로 이제 연결된 부분인지를 검색해서 이제 인지하는 그런 약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얘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메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이 메시 데이터를 인지를 해서 연결된 부위를 스스로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인지를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메시 데이터를 바꾸면 이 메시 데이터가 그냥 이 메시가 쪼개진 형태로 솔리드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역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 부위들을 이 퓨전 360이 인지를 해버리면 얘 데이터를 바로 이런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로 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내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내가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스캔 데이터를 내가 바로 솔리드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 데이터를 퓨전 360에서 솔리드로 변환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너 R값도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R값들 다 자동으로 잡히죠. 그리고 여기에 드래프트도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퓨전 360을 사용하는 회사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휴연 360을 When you know that someone's going to come help you if you're in 이런 이제 trouble, 현대자동차 that 사례들. knowledge.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자동차 만들 때 이런 이제 굉장히 디자이너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디자인을 휴연 360을 통해서 이제 만든 사례들. 그리고 카르텔이라는 이제 의자를 아시나요? 네, 그 카르텔이라는 의자 회사가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의자를 만드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PDF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3D 스캐닝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인트로로 굉장히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게 이 디지털 데이터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냥 제품 제작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이제 경험 그리고 내가 영업에서 어떻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제조 방식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촉을 세우신 다음에 항상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휴연 360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휴연 360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이제 사업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이제 부분을 우리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한번 들어오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오늘 발표한 저는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리면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과장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남기는 동안 잠깐 다른 회사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 오토닉스라는 회사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오토닉스는 이렇게 제품을 판매할 때 이런 3D 데이터를 같이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하시다가 끊긴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데이터를 그냥 제품 만드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영업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까 제가 QR코드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그냥 링크 하나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측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막 3D PDF 그리고 이제 스텝 파일로 다른 고객들한테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온라인에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우리 케이트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트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3D 스캐너 결과물로 옴니버스를 연동할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산출물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오창훈 대표님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옴니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제가 아마 베리님 통해서 전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도 유튜브에서 옴니버스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옴니버스가 약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실제 가상을 구현을 할 때 엔비디아 옴니버스 치시면 여기에 옴니버스라는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안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D 데이터를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 데이터를 이제 이 옴니버스로 옮길 때 이 정제된 데이터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오토데스크의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캐닝 관련돼서는 정말 다음 주에 15일 날 시간 되시면 거기도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